네, 요즘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증시도 더위를 먹었는지 좀 최근에는 확실히 좀 예전과는 다른 7월과 6월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움직이고 있는 최근인데요. 한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슬라이드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역시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제 정책과 그다음에 어, 그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 세 가지 팩터가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고요. 그 각각 영향 모드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아마도 이제 후반부에 정책 관련된 내용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에 따른 성장 가능성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는 좀 정확하게 다루지는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좀 모니터링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파월이 이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이제 그쪽 그 매파 반대쪽 기조인 사람들은 자꾸 금리를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한 6월, 7월 2주 이후, 3주, 2주에서 3주 사이, 그 정도 시점만 해도 이번 이제 9월 달에 뭐 한 금리 인하가 거의 될 거다 하는 확률이 한 75%로 보고 있었는데, 7월 말쯤 되면서부터 이제 올해 2회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로 줄었고요. 내년도까지만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4회 이상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도 90%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 전망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관세 영향인데요. 단순히 관세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즉 가격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게 오른쪽 윗부분에 좀 약간 엉성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2020년 전후로 이제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제 한 2022년까지 우리가 이제 유동성 확장 국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팽창이 되면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 한 7% 정도 속도로 평균 속도 또 한 2022년에서 이제 긴축 금리로 이제 돌아서는 그 상황 그 순간까지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쭉 일어나다가 이제 금리 인상된 이후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시점 기준으로 한 약 2.8% 정도 수준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비율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안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 중 이제 금리 인하를 카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상황이 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열심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또 하나의 전망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지만 혹여나 지금 이제 경기가 좀 더 침체가 가팔라지고 특히 소비가 무너지면서 이제 침체가 도래했을 때 이제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함부로 못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지는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하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상품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겠죠. 인건비가 들고 상당한 비중이 되겠죠. 인건비가. 그리고 이제 제조비, 원가 관련된 제조비가 들고 그다음 유통비가 또 들어가고 이제 세금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세금은 이제 법인세를 포함한 이제 기업들이 결국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물론 관세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진, 이제 기업이 우리가 이익을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이 마진까지 합쳐진 것이 결국에는 상품 가격인데 이 상품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는 지금 현재, 어, 대략적으로는 현재 이제 대충 15%의 관세를 받게 되는 나라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수로만 따지면 이 관세 15%가 과연 이 세금에 들어가서 이게 전체 상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경제 예상에 상당히 중요한
어,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세금에서 만약 관세가 15% 올라간다. 그러면 단순히 전체적인 가격이 15%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 부분만 15%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좀 일어나는데, 보통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조정은 일단 기업들이 마진을 줄입니다. 마진. 우리가 그냥 가져갈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한 가격을 원래 가격과 비슷하게 맞춘다. 이유는 이제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고 그들과의 이제 그 상품 판매에 있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마진 부분을 먼저 줄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거겠죠. 나중에는 이제 유통을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원가를 어떻게든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제조비를 좀 깎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 수를 잘라서 이제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인다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이제 고용 지표도 현재 조금씩 안 좋아지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있는 부분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마진을 줄인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점점 줄인 다음에 다시 마진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또 결정되는 그런 느낌으로 흐를 것 같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장 아래쪽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이제 금리에 따라서 만약 금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관세 영향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이 이슈가 원만히 해결된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 관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대충 한 시장의 뭐 미국 시장 기준은 한 12% 이런 성장 12% 속도로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관세 이슈로 현재 6%대로만 줄어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향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가장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 전 슬라이드입니다. 그 사이에 슬라이드가 하나 있을 건데 예, 관세 다음이 있었군요. 네, 각국의 관세가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살펴보시면, 물론 이게 약간 좀 업데이트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가 다시 협정이 타결이 됐죠. 원래는 이제 25% 부과를 받을 뻔 하다가, 최근엔 결국 우리도 EU와 일본과 같이 15%로 깎였고요. 대충 이제 가장 낮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부터, 그다음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50%까지, 여기는 지금 50%는 써 있지 않는데, 50% 써있군요, 브라질. 네, 미얀마 40, 라오스 40, 그다음 36, 태국 쭉 이어지면서 이제 대략적인 나라들의 관세가 있고요. 그 앞 슬라이드가 이제 실은 결론 부분을 제가 뒤에 또 쓰는 건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 부분 다시 이야기하다가, 이게 마지막에 한 번 더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단 지금 오늘자로 하나증권에서 아마도 이게 예측한 그 숫자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잠깐 급락을 하다가, 오늘은 다행히 살짝 다시 같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일단 결국은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이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성장성을 이렇게 드라이빙할 아주 그런 정책들이 이제 뒤에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후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 즉심 혁신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오늘의 일단 결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는 이제 일본과 이제 좀 이미 시험 시간이 됐죠. 실은 이제 일본이 타결한 부분과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거의 똑같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고 한국도 일단 뒷부분에 짤막하게 싫긴 했지만 일단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지 관련돼서 이제 관세에 관련돼서 좀 이제 스토리를 조금 들려주고자 지금 현재 어, 이 슬라이드를 지금 실었고요. 일단 네,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 협정에 대해서 일본의 협정을 좀 자랑하는 식으로 네, 좀 일단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일단 일본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5,500억 달러, 약 750조 원. 우리나라의 GDP, 1년 GDP로 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조금 후에 날, 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수익의 90%를 가져갈 것이고,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투자할 것이다. 약간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고,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일단 그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뭐 에너지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광물, 제약, 조선 등 여러 가지 핵심 산업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한 게 이제 미국 측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일본은 하지만 좀 다른 좀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순서로 실지는 못했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5대5의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 금액도 5,500억 달러가 아니라 4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아마 제가 뒷부분에 아마 그 스토리를 다시 순서가 좀 뒤로 가 있어서 아마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그 원래대로 돌아와 주시면 그 대변인 슬라이드요. 여자 대변인.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주장에 따른다면 일단은 우리 의지대로 일본의 펀드들이 투자될 것이다. 라게 일단 일반적인 이제 미국의 해석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 5,500억 달러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이냐, 이게 뭐 공동으로 뭐 조성된 펀드로서 뭐 어떤 규칙에 따라 투자되는 돈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가 공짜 돈으로 받는 거고 투자금이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샤이닝 보너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보너스 그냥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는 돈 그냥 이건 이제 일본이 투자한 돈의 성격이 아니라 이미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다. 그냥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돈이다라고 약간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그 15% 받기 위해서 관세 15%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투자 금액 이제 투자 금액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큰 금액을 약속함과 동시에도 이제 일본에서 좀 가장 방어적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제 자동차라던가 그리고 이제 미국산 트럭, 쌀, 그리고 쌀과 농산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의견이 다른 게 트럼프는 개방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겠다. 약간 이런 좀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막 양측의 해석이 좀 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합작 법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5,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펀드 그리고 제공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그리고 보잉 항공기 구매, 농산물과 기타 제품을 일정 규모로 구매하는 내용, 그리고 국방비에 관련돼서도 살짝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EU, 우리나라도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돼서는 이제 무조건 50% 관세 부과로 이제 협정과 별개로 이제 상호 관세로서는 15%지만 특수한 이제 품목 관련돼서 이제 여기는 제외를 받아서 다 50%씩 부과받는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지금 이제 협정 내용 관련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래는 이제 일본이 처음에 이제 4천억 달러를 이제 원래는 어느 정도 그 선제적인 협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이루어져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대통령 서명 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여기서 갑자기 5,500억 달러로 올렸다. 근데 이거 5,500억 달러 올린 것도 처음부터 올린 게 아니라 원래는 또 5천억 달러로 올렸다가 거기서 또 올린 거다. 그래서 이게 어 약간 그 지금까지의 행태를 좀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이제 트럼프가 일본한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한테도 약간 비슷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 같은 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시각에 따라서는 좀 그러니까 너무 패권을 좀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그 돈과 숫자에 기반한 뭔가 좀 약간은 그런 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내용의 이제 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 스위스라던가 그리고 스위스도 아마 30 몇 프로 관세를 받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네는 우리에게 투자 금액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관세 먹어. 약간 이 느낌. 그리고 아프리카에 좀 약소국이 하나 있는데 완전 좀 무시하는 그 느낌의 발언하면서 또 관세를 매겼어요. 관세도 약간 그 나라의 좀 핵심적인 산업, 아마 직물 산업, 옷 관련된 섬유 산업이랑 그쪽 관련된 어, 산업 필드라고 기억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나라 전체가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 될 정도로, 약간 이 관세 협정의 성격이 조금은, 약간 미국의 약간 일방적인 그, 좀 통보식 플러스 약간, 네, 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약간 그런 협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게 지금 일본과 막 끝났을 때, 이제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관세 협정 차례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좀, 하워드 상무장관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떤 발언을 했었죠. 네, 일본이 협상이 성사되고 나서, 이제 한국 너네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네는 일본과 한국은 엄청난 경쟁자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도 많은 수출 품목이 겹치고 있고요.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산업군들, 뭐 디스플레이는 물론 우리가 우세하지만 그래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 일본보다 관세를 높게 대버린다면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불리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좀 압박감이 심한 상황이었던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 무사히 합상 타결을 했습니다. 네, 대체적인 내용 요약본은 지금 왼쪽 그 부분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사후 관세 그리고 자동차 관세 전부 합쳐서 일단 25%에서 15%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요. 물론 단순히 어떻게 성공했냐 이게 따지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밑에 보시면 일단 그 투자 금액 관련돼서 총 3,500억 달러. 일단 여기 보면 대충 한국별로 따지면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에 2천억 달러 투자 펀드. 그리고 이제 한미 조선협력 펀드라고 해서 1,500달러가 이제 추가가 돼서 이게 합쳐서 3,5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에너지를 우리가 1,000억 달러 구입을 하겠다. 이 약속.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 하지만 끝까지 또 다행히 쌀과 소고기는 또 추가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아마 18개월 미만의 소만 아마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0개월이거나 그 이상 넘어가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개방을 안 했고요. 네, 쌀도 개방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좀 나름 또 선방을 했지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2천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는 1,000억 달러 제시했다가 이제 늘린 게 2천억 달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투입된 게 아마도 급하게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제 1,500달러가 뒤늦게 급하게 투입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의 내용에도 좀 어떤 품목이 그 코멘트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총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 약간 GDP 1년치에는 좀 못 미치는 금액.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큰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뭐 GDP 대비 투자 금액의 비중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더 부담이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는 15%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추고 싶었는데 15%로 결국은 맞춰졌고요. 아마 15%가 마지노선으로서 그냥 미국에서 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한미 FTA가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관세밖에 없다가 지금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불리해졌다. 그리고 이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졌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다음 시장 폭락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정책과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좀 이어지게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유동성, 특히 M2 유동성은 이제 광유 화폐 영역, 이제 단순히 금방 바뀔 수 있는 이제 예금, 채권, 뭐 현금, 예탁금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채권까지 다 아우르는 그 광의의 통화 유동성이 얼마큼 풀려나가고 있는가. 지금 상당히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감률로만 따져도 지금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점점 더 많이 가팔라지고 있는 증감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유동성이 급격히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돈 풀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서도 더 빨라지고 있는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상황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일단 이제 결국은 이 미국이 왜 통화를량을 늘리냐. 일단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년, 21년도에 올라가는 화살표, 그다음 22년, 23년도에 살짝 줄었다가 결국 이때 약간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살짝 돈 풀기를 약간 테이퍼링 하는 시기죠. 그리고 다시 이제 25년 이후로 다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돈 풀기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 이거는 일단, 현재 지금 M2와 좀 가장 상관계가 높은 자산 가격 하나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실은 건데, 이게 보면 아마도 파란색이 유동성 그래프, 그 다음에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거의 이 두 지표가,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는 느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즉, 유동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 그리고 이제 증시도 물론 유동성에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증시 수준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역시 비트코인, 그다음에 금, 이 순서로 이제 그 이제 그 민감도로 함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미국채나 회사채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유동성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풀리는다는 말은 일단 어떤 부분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회사채와 미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뭐 주요 이제 ETF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일단 유동성이 풀리면 이제 약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라던가 물질, 즉 금이라던가 비트코인 이런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게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펀드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수익률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보시면 이제 히토르라던가 확실히 뭐 이런 것도 일단 원자재 관련해서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유가라든가 달러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달러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공급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내려가는 인플레이션 현상 당연한 결과지만 이제 유가는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유가도 올라야 되는데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보면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지표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보면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주 그다음에 앞에 다시 돌아오시면 골드만삭스 투기거래 지수인데, 저도 이 지수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이제 투기거래 지수라고 어떤 지수를 설정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데서 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들이 이제 구성돼서 그 종목들의 가격에 따라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지수론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제 밈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하는 그 밈, 그러니까 뭐 테마성이 아주 강하고 이제 그 실적과 상관없이 뭐 실적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테마성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때만 또 반짝하면서 그런 이제 주식들 근데 거의 일치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물론 이제 2020년, 21년 중간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다가 이제 그 금리 인상기 접어들면서 이 거품이 커지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미임 주식과 그다음에 이 투기 거래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 유동성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단계의 그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게 이제 적자 기술주는 말 그대로, 아니요, 그 전 슬라이드 하시면,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나스닥 같은 이제 기술 성장주 위주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거고, 이제 아크 ET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돈나무, 캐시우드 그 누님께서 이제 설정하는, 이제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라던가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크리스퍼, 뭐, 로빈후드, 뭐, 쇼피아이, 뭐, 팔란티어도 있고, 뭐, 서클도 있고,
약간 이런,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 뭐, 이게 위에 가려버리면, 어느 게 그 ETF의 그 인덱스가 되고, 어느 게 이제 골드마크스가 적자 기술적으로 모아놓은 그 그래프인지 모를 정도로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넘치는 유동성에 의해서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그 투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 촉발돼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딱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 초입이다. 그래서 지금 얼마큼 유동성에 의해서 네,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한창 그거에 의해 이제 가격 상승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게 좀 과거에 이제 그 경향성,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기성 거래가 일어났을 시 대충, 이제 대체적으로 1년 정도는 좋다. 그 1년까지는 적어도 이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이 쭉 일어났다. 하지만 1년 뒤에는 좀 많이 안 좋아진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뭐 9개월 아니면 뭐 10개월 뭐 정도 해서 그 사이까지는 일단 자산의 가격이 좀 상승될 확률이 아주 높다. 지금 투입해서 앞으로 1년간 뭐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좀 더 짧게 그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네, 이 상승을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 통계적 과거 자료인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또 하나의 이제 이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볼 만한 지표 중 하나가 역시 그 신용잔고 내지 B2, 네, 레버리지를 얼만큼 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B2가 가장 맥스 찍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아직 그 맥스까지 가지 않았다. 아직 그 맥스까지 갈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 증가율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이제 비트로 인해서 지금 쌓인 신용 잔고와 그다음에 S&P 지수를 보시면 아직 꺾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 한참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 증가율이 그 역사적인 고점과의 상황에서 아직 충분한 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꺾이지 않은 거니까 그 앞으로의 상승분 대충 1년 뭐 1년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아직 추가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과 금리, 그리고 앞으로 혁신에 의한 성장 가능성, 특히 이제 AI 혁신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에 정책을 바꿨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 가운데 이 방향 전환점이 아마도 2025년 4월 2025년 4월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까지는 계속 지출 축소가 이루어졌다가 그때부터 5월부터 쫙 바뀌어서 이제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한 그런 정책들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생각보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목표가 결국은 뭐냐면 성장이 이루어지면 부채는 해결될 수 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부채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경제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 확대를 위한 이제 유동성을 푸는 그런 목적 그리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 이제 정책의 방향인 거죠.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이제 자산시장에 대한 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물론 과거에도 말한 이제 가산시장, 가상화폐 자산도 포함된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뭐 다른 모든 자산들을 다 포함해서 부동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의 성장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관세로서 얻는 수익들이 지금 상당히 쌓이고 있는데 이 관세 수익 자체를 그냥 미국이 내를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물론 물건을 많이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관세가 포함된 물건을 샀으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거기에 이미 세금 낸 거를 다시 돌려받는 느낌의 환급되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반대로 뭐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소비를 많이 못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관세를 내면서 소비한 게 아닌데도 이걸 돈을 받는다면 결국은 이제 특히 저소득층 내지 이제 중위층 아래 소득 분위의 사람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일단 어떤 무슨 돈이 그냥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리베이트 체크랑 스티무러스 체크 이제 자극하는 소비를 촉진하고 이제 돈을 더 풀어주는 실질적인 돈으로 그런 효과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걸 관세 수익을 국민들에게 환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 중 하나로 또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지금 누적 관세 수입이 벌써 1,00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트럼프식 경기 부양책이라고 이름은 뭐, 붙여졌는데, 뭐, 뒤에 보면 스티무러스 체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으로 뿌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금을 돌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제 생돈을 더 주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어게인 2021년 돼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이제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이제 현금을 살포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그거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도 관련된 감면이고,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 자체를 없애주겠다. 기존에도 뭐 어느 정도 그 25만 달러까지는 면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50만 달러까지도 면세를 해주겠다. 뭐 거의 집할 때 세금을 빵원 내게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위층 아래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더 이런 혜택들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보통 정부가 GDP를 끌어올릴 때 어떤 정책을 쓰느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챗GPT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나,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세금을 환급하는 거. 여기서 리베이트 체크란 말이 이제 그 말의 뜻인 거고요. 이제 아예 현금을 지급하는 거. 이제 현금 살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스티뮬러스 체크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인하라든가 소비세 인하,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있고 실제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게 지금 이 정책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결국은 GDP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인 거고, 그 GDP 성장률이 결국엔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결국은 기준금리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아직 금리는 물론 이제 인하가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한창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미 세금 환급이라든가 현금 지급, 그리고 소득세라든가 소비세, 이런 여러 가지 감세한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GDP를 제대로 올리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하고자 이제 돈을 계속 풀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플러스 드라이브 측면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결국 이제 이건 저번 주에도 한번 같이 저번 발표 때도 이게 포함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나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감세가 결국에는 이제 결국엔 새 월급 상승 효과로서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거고, 이제 그 소비 여력이 확대됨으로써 다시 기업에는 이제 투자 여력 확대, 그리고 고용 증진, 여러 가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경제 성장의 드라이버인으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관련된 부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스피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지난 8월 1일까지 해서 지금 급격히,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줄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왜곡 관련된 우려.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 실망한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차익 매물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좀 급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4%대 가까이 코스피 기준으로. 하지만 결국은 다시 말했을 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듯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상황하에서 이제 글로벌 금리가 만약 인하 사이클 물론 이제 바로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결국은 인하 사이클 이라는 점에 강조를 한다면 결국은 다시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좀 유력한 전망처럼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게 실질적인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뭐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일단 대부분 언급되는 게 이제 정부의 신세대 개편안에 대한 실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외국인이 특히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났던 걸로 보이고요. 물론 기관도 이제 위험 회피 플러스 차익 매물로서 여러 가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점, 모두 개인이 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유 등으로 일단 좀 급락이 나왔다, 최근에. 하지만 오늘 반등하면서 이후에 기조는, 네, 좀 하락보다는, 물론 하락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거기에 이제 시장 플러스적인 친화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제 관세 리스크도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얼마큼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언제 내려가냐, 확실하게.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내려가냐, 아니면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소프트 착륙하면서 성공적인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지고, 금리가 인하가 이렇게 이어지나, 어떻게냐에 따라 좀 각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조정 살짝 이후에 상승이 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매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오늘도 한경 컨센서스 관련돼서 몇 개 뒤에 실어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지금 오늘 좀 페이지가 좀 많더라고요. 평소보다. 네,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물론 이제 미국 7월 고용의 시사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핫 이슈로서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직접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리포트가 좋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보면 이더리움 가격 왜 오를까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 부분 많이 봤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아마도 이더리움을 매개로 이제 이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가격의 익스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결국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뷰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슈,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제 좀 개개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좀 뭐라고 좀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 네, 끝이네요. 네, 마지막은 외환 관련돼서 좀 어떤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정부의 정책 기조 방향이 어떤가, 그리고, 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특히 관세 정책 이후에 이제 그게 얼만큼의 상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금리 인하의 가능 시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지막으로 AI 혁신에 따른 성장이 계속 견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의 결국은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팩터로서 특히 이제 금리가 가장 아마도 중요한. 그래서 파월의 네, 발표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